무제한 돈풀기의 종착역은 어딜까요? 돈의 습성은 수익이 많은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지역과 국가와 주식의 종목이나 부동산 자산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돈은 그런 수익성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돈의 융단폭격, 현금은 어떻게 된다? 휴지처럼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현금 보유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일원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원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돈의 융단 폭격이 시작된다. 앞으로 시장은 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에 2008년 리먼 브러스 사태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양적 완화, 쉽게 해서 돈을 찍어낸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찍어내느냐? 무제한, 제한이 없이 필요하면 계속 찍어낸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회사채를 매입하겠다. 회사채가 뭔지 아시죠? 회사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채권을 발행하는데 정부에서, 미국 연준에서 개인 회사의 회사채까지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부도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2천조에서 3천조 가까운 인프라에도 투자를 하겠다. 거기다가 각 개인별 현금 또한 주겠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금리에 MMT라는 이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MMT가 뭔지 아십니까? 현금 무제한 살포한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런 무차별적인, 정말 그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미국만 그렇게 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무제한 돈풀기를 하겠다라고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 달러 공급이나 증권회사에 대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런 현금을 정말 휴지로 많은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금 보유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연준 회사채도 매입하겠다. 380조 원 규모의 신규 대책 발표하고, 국채라든지 MBS가 부동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그래서 PF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입을 무제한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최대 3천억 달러, 382조 원이라고 하는데, 연준이 회사채까지 매입 나는 건 처음이다라고 나오고요. 연준의 돈 찍어내기 새 챕터가 시작됐다. 돈 찍어낸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2조 달러의 인프라에 풀겠다. 지금 네 번째 부양 정책을 했고요. 경기가 안 먹히면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계속 하겠죠?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찍어내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RP 채권 매입을 해서 무제한 돈풀기, 그리고 IMF 때도 없었던 돈풀기를 시작하고 한국판 양적 완화를 시작했다. 석 달과 금융회사에다가 하고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부도가 나지 않을 수 있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또한 0%대 기준금리 시대로 들어왔고요. 양적 완화, 환율과 인플레 어떻게 될까요? 환율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미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했죠. 그러므로 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주가도 오늘 보니까 좀 많이 상승 1800대까지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또 많이 번지거나 안 잡히면 또 조정을 받겠죠.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지금까지는 없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정의 한번 볼까요?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된다? 급락을 하게 되고 아무 의미가 없죠. 부동산 버블리가 또 나오네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사태가 마무리되면, 코로나가 마무리되면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와 자산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현금 살포, 화폐 통화량 증가가 되면 결국은 이 돈은 자산시장, 즉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무제한 돈풀기의 종착역은 어딜까요? 돈의 습성은 수익이 많은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지역과 국가와 주식의 종목이나 부동산 자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돈은 그런 수익성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자산 시장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지금은 현금 보유가 1순위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코로나 위기가 진정이 되고 백신이 개발이 되고 이런 양적 완화가 올 하반기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가동이 됐을 때는 자산 시장의 급등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코로나 위기가 인생 역전의 기회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위기 언젠간 끝날 겁니다. 이런 몇천 조 원 돈이 어디로 갈까요? 자산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두 번째, 돈의 융단폭격. 현금은 어떻게 된다? 휴지처럼 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무주택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의 현금 확보, 현금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투자를 하시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금액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신용을 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다가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은 바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맹목적인 그런 불안감, 또 현금 보유, 또 나는 청약만 받을 거야, 무주택자, 집값 떨어질 거야,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또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신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 할 수 있는지 생각을 잘 해보시면서, 저희 방송도 잘 보시면서 방향을 같이 잡아보시면 이 위기가 끝났을 때는 자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앞으로의 그런 코로나 위기가 극복된 후에 생각도 해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시는 일,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기원 드리고, 또 저희 방송이나 저희 또 주말에 하는 특강을 통해서 뵙고, 정말 저도 돈을 많이 벌고요. 우리 저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다음 방송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